저 참고로 하이닉스가 45만원이라는 거는 10% 상승 출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93,000원 그 정도면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기리 또 너무 너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기리분들이랑 약속했을 때는 연휴 기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뭐 2차전지 공부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연휴가 도대체 뭐 이렇게 바쁜지 오히려 장 열리는 그런 평일이 덜 바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가 조금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꼭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영상은 되게 빨리 끝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불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도 신고가, 비트코인도 신고가, 일본도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어서 슬슬 우리나라도 연휴가 끝나가지 않겠습니까? 금요일에 불기둥 예약 일단 버튼 눌러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일본은 오늘까지 이틀 연속 강하다고 하고요. 제2의 아베노믹스를 기대한다고 하죠. 혹시나 이 내용 잘 모르신다면 어제 영상을 안 보신 겁니다. 어제 영상 꼭 진짜 2배속이라도 좋으니까 한번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또 126,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또한 화성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금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오르고 있어요. 국제 금값도 지속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계속 이어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는 내년까지 4,8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0%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이 계속 오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셧다운 여파가 좀 보인다고 하는데요. 셧다운에 대한 그러한 걱정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에 몰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그러면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아니 그러면은 안전자산이 오르면은 위험자산인 주식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식은 왜 오르는겨?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가끔 이러한 증시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정석대로만은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여튼 증시, 코인, 금값 일단 세계 전부 다 저 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이게 가장 뜨거웠습니다. 기름들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의 대형 호재가 또다시 등장했죠. 이번에는 오픈 AI가 AMD랑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AMD랑 5년간 6기가와트 규모 초대형 컴퓨팅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랑 쿵짝쿵짝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픈 AI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것으로 AMD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도 파격적이라고 하는데요. AMD는 오픈 AI에 자사 주식 10%를 살 수 있는 권리, 한 주당 1센트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주가를 보면 200달러인데 한 주당 1센트 면은 사실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만 이거는 뭐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대신 오픈 AI가 정해진 기술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이건 뭐 사실상 윈윈 아니겠습니까? 오픈 AI는 이제 AMD 주식을 싸게 사서 좋고, 그리고 AMD 입장에서는 오픈 AI가 AMD 주식을 들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오픈 AI가 반도체를 주문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동맹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제 엔비디아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낸 반면 AMD는 30%나 급등 후 종가는 2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AI는 반도체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 우리나라 장이 열렸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급등했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로 열렸다면 우리나라 삼전 닉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주가라는 거는 변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봤을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다른 나라의 GDR이라는 걸로 상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예탁 증서라는 건데 해외에서도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주식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영국 런던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45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9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장이 열렸으면은 여기 비슷하게 출발하지
하지 않았을까요? 요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참고로 하이닉스가 45만원이라는 거는 10% 상승 출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93,000원 그 정도면은 여기는 한 3, 4% 상승 그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대로만 흘러가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이닉스 저 위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반도체를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르분들 이거는 스크린샷 찍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는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한 200개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사야 할지, 그리고 또 잘못 사면은 나도 반도체인데 왜 안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안다면은 뭐 아는 만큼 투자하면 되겠지만, 혹시나 내가 반도체 이 섹터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개별 종목은 잘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은 오르는 주식을 골고루 한 5개 정도 골고루 사면은 최소한 중간은 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오르는 놈은 오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단순히 많이 오른 기업뿐만 아니라 이것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조금 더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 외국인들은, 그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간 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절대값만 생각하면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겠죠. 그래서 그거 말고 지분율만 봤을 때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이 얼마나 샀나 봤을 때 외국인 지분이 가장 많이 는 기업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M디바이스 무려 외국인이 10%나 샀습니다. 한 달 동안 진짜 미쳤죠. 그리고 TLB 8.1%, VM 7.5%, ENF 테크놀로지 4.6%, 나머지 막 3% 이상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친구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등부터 4등까지 차트를 보자면은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쫙쫙 들어오니까 주가도 쫙쫙 올라갑니다. 암디바이스 쭉 올라갔고요, TLB 쭉 올라갔고요, 그리고 VM 쭉 올라가고 있고 ENF 테크놀로지도 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업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어제 테슬라도 5%나 올랐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잊을만 하면 올라가는 게 바로 테슬라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제 테슬라는 5%나 상승했고요. 그 중심에는 신차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공식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신차를 나타내는 실루엣을 보여줬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포츠카 로드스터가 드디어 나온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대중적인 저렴한 모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테슬라는 이제 신차를 잘 안 내기로 유명하죠. 현대차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2년 전 사이버트럭 다음으로 이제 신차를 또다시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신차가 나타날지, 주가는 더 강하게 반응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차 가격이 급등. 전 세계에서 말차가 유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이제 녹차랑 말차랑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같은 찻잎은 맞지만 녹차는 그냥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는 그거를 말을 하고요, 말차는 따기 전 한 달 가까이 햇빛을 차단해서 키우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햇빛을 차단해서 키우면 뭐가 다릅니까? 바로 떫은 맛을 내는 게 줄어들고 감칠맛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 찻잎을 전부 다 갈아서 만든 게 말차라고 하는데, 떫은 맛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차 인기가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차가 최근 전 세계에서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하고, 슈퍼푸드라는 말도 붙으면서 디저트 쪽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말차 음료, 말차 빵, 말차 초콜릿 등등, 어떻게 보면은 뭐 블루베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블루베리 음료, 블루베리 빵, 블루베리 초콜릿 등등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올해 일본산 말차 가격이 70%나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 말차를 조금 더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모주가 다시 다가온다. 자, 공모주가 최근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쩐지 제 용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모주가 또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바이오 공모주가 계속 핫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4개 바이오 공모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 10월 말까지 11월 중순까지 바이오만 봤을 때 무려 4개 나옵니다. 큐리오시스, 에임드바이오, 알지노믹스, 쿼드메이슨 요 4가지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관사는 키움,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 이제 바이오 공모주들이 정말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상장 당일에도 좋았는데 상장 이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열심히 쏠릴 것 같습니다. 키움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없다면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오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씨였습니다. 빠이요.